네, 어제 막이 오른 부산국제영화제 영상으로 보고 오셨고요. 아시아 최고 영화 축제로 영화인들과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200편이 넘는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네, 부산을 찾은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도 많은데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볼거리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28회던데요. 네, 예, 어제 개막했고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13일까지 계속 열흘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일단 진행자부터 보면 이제 투톱 이제 진행자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박은빈 씨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 예. 이유는 같이 MC를 보기로 했던 이재원 씨가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게 되는데 박은빈 씨는 뭐 국제적으로도 국제 에미상을 연모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사회자로서 주목을 이제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보다도 33편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69개 국가 209개 작품이 이제 출품이 됐는데 규모가 약간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작품 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유럽의 영화 70여 편을 볼 수 있어서 유럽의 영화 트렌드를 좀 앞서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배우 주윤발 씨가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던데 특별전도 열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별전에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이제 영본색이 이렇게 예. 등장하게 되고 예. 또 그 이후에 또 액션 씬이죠. 대나무 밭에서의 그런 액션 씬, 와호 장면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 예전 작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원모어 찬스라고 하는 신작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원모어 찬스는 예전의 어떤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 현재의 영웅의 모습인데요. 네. 예전에 정전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영화의 어떤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도박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는 이 마카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자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부성애가 굉장히 들끓는 연기이기 때문에 예전의 어떤 영웅 본색과 같은 액션 스타가 아니라 부성애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연기 변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까지 이렇게 상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개막식에서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호스트로 직접 영화제를 챙겼다고요? 네, 그래서 호스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사장과 이제 집행위원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 제작자들이 오면은 결국 그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맞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맞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호스트고 송강호 씨가 여기에서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릭배송호 같은 그런 감독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올 1월에 별세한 배우 윤정희 씨에 대한 헌정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예. 또 공로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작 영화 시를 연출한 이창동 감독이 했고 상은 백진희 씨가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집행부가 없는 상황이어서 송강호 배우가 이제 관객들을 맞이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행부가 없는 이런 사상 초유의 상황은 영화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기획하고 선정하는 영역과 그리고 예산과 이제 행정적인 어떤 처리 이 두 부분이 이제 불거지게 되는데 이 두 부분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같이 할 것이냐라고 예. 했을 때 나누어서 좀 운영 쪽에 위원장을 따로 하자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인사 갈등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영화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화인들이 기획하고 영화를 선택하는 것에다가 예산과 이제 행정까지도 같이 해야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영화계 입장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따로 분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행정적인 운영적인 예산 전문가를 따로 운영장으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갈등의 처음 출발이었고 예. 이용관 이사장은 거기서 약간 절충을 하다가 나중에 갈등이 불거지니까 나는 어떤 이익에 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지금 거의 세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된 그래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사장까지 공석이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순항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규모가 축소돼서 209편이라고 네. 하니까요.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개막작으로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가 선정됐다고요? 어떤 영화예요? 네, 이거 한국이 싫어서라면은 개막작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열리는 작품 제목으로 한국이 싫어서를 예. 부각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장강명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생활이 좀 버거워서 네. 젊은 주인공이 해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사회적 현실을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한국이 싫어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한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를 가든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호주 등지로 간다 하더라도 그 아.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갖게 되면은 결국 거기 가서도 불행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살 내용이기 것인가? 때문에 예. 그 삶의 태도에 대한 그렇습니다. 영화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헬 조선 뭐 이런 류의 작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폐막작은 유덕화 주연의 코미디물 영화의 황제입니다. 이 작품은 인터넷 도박 범죄 실화를 다뤘고요.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폐막작으로 이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그 영화제 가보니까 작품이 너무 많아서요. 뭘 봐야 될지 좀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목할 만한 작품이나 감독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영화인들 중에 이제 여성 감독들이 만든 배우들이 만든 이제 단편도 있습니다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유럽 영화가 이제 초점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룻베송의 작품 도그맨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릴러 방식으로 추적하는 그런 작품들을 룻베송이 이제 추구를 해왔는데 네, 네. 이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도그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이 개를 키울 것인가라는 것을 스릴러 방식으로 추적하는 작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가족의 탄생은 자유분방하게 살던 각 개인들이 가족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좀 1인 가족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사회도 그런 측면 내에서 좀 많이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반추 삼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가족의 탄생이라고 이제 하는 작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40대 여성이 우연히 블랙베리를 산에서 따다가 죽을 뻔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 대호각성을 하게 돼요. 내가 삶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죽을 순간까지 넘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블랙베리를 되겠습니다. 따다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영화군요. 산딸기를 예. 따다가 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뭐 약간 동항적인 그런 네.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은 최근에 한국계 감독들이 미국 등지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희삭 감독의 미나리 당연히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존조 주연의 서치 그리고 저스틴 전의 자모자야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지금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을 따로 보실 수 있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이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영화인지 예고편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아시아영화제 중 처음으로 OTT 작품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옥자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OTT 영화 아니냐고 쫓겨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OTT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발레리나라는 작품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작품, 발레리나 저작품이죠. 하면은 예. 뭐 문화예술 영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친구의 복수를 하는 경호원 출신의 주인공 전종서 네. 이제 배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이 복수극이 요즘에 또 장르물에서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 OTT에 또 등장을 했고요. 예. 또 독전 2 같은 경우 영화로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즌은 OTT를 통해서 개봉을 합니다. 이게 네. 참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먼저 개봉관에 있었던 작품을 두 번째 시즌은 OTT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만큼 달라진 위상을 보여줄 수 있고 아마 세계 진출을 염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생 조직을 쫓는 조진웅의 활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운수 오진 날, 운수 좋은 날의 어떤 약간 패러디 느낌인데 예. 저렇게 이성민 씨가 손님을 태워요. 근데 예. 거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운수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쇄살인마인 거예요. 야, 그러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런닝메이트라든지 또 유승호의 웨이브 같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내 OTT들도 이 세계적인
그런 화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아마 세계 진출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OTT 업계의 입장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지나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제 가면 그 감독들 또 배우들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여럿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인들과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 또 오픈 토크 자리가 사실 특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특히 밤에 야간에도 열린다는 것이 부산국제영화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배우 판빙빙과 고레하다 히로카즈 그리고 류배송 감독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비프가 이제 특징이죠. 네. 이 작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직접 주도하고,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또 대화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눈길을 끌고 또 보려면 미리 신청해야 돼요? 이건 이제 영화마다 좀 약간 다른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예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기작일수록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완판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이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이 시간에도 너무 특정 영화를 강조하면 그쪽으로 또 몰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러 좋은 작품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